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 건국신화, 주몽신화입니다. 자, 제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신화라고 했는데요. 뭐 단군신화도 그렇지만 이 주몽신화는 당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화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그 신화도 어, 전설 속의 이야기와 또 현실이 함께 어우러져 있겠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은 고구려 건국의 정당성과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신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은 고구려 건국의 정당성 주몽 신화 해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우리의 신화도 많은 이야기를 안고 서사문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신화는 당연히 현실과도 관계가 있죠. 주몽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도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주몽신화는 여러 신화에서 발견되는 천손강림, 천손, 하늘의 손자가 하늘의 자손이 내려왔다, 강림했다. 난생, 아래서 태어났죠? 난생 신화고요. 이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 박혁거스의 신화도 난생 신화입니다. 동물 양육, 말을 키우죠. 기아는 버릴 기자 아이 야자, 버려진 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고루 나타나고 있는 작품으로 신화의 특징과 전개 과정, 신화 속 인물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고조선 후기부터 시작해가 역사적 혼란기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유한은 햇빛이 쬐어 임신하고 이거 보니까 또 예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동정녀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신화도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몽은 또 알로 태어납니다. 그 알은 해, 곧 하늘을 상징하죠. 우리 알은 옛날부터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알은 또 알을 깨고 나오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몽은 하늘을 길을 받고 태어난 것이고요. 외가 쪽은 어떻습니까? 물 혹은 땅을 상징합니다. 주몽의 외조부 하백은 물하자죠. 물과 관련이 있고요. 이름에는 물을 의미하는 글자가 들어있고, 모친 유하가 귀향을 간 곳이 지명이 우발수, 물이 있는 곳이죠. 이 지명 또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몽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결합하고 태양과 물이 어울린 그런 존재죠. 이러한 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또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단군신화는 반드시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조신의 꿈도 있습니다. 조신, 몽생, 설화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단군신화는 신화고 조신의 꿈은 전설입니다. 신화 전설의 차이점은 뒤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주몽은 보면은 굉장히 영웅적인 일생을 삽니다. 영웅 일생도 뒤에 가서 다시 할 건데요. 허균의 홍길동전과도 공통점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색의 부병두는 주몽의 비석입니까? 주몽의 비석을 보고 지은 시인데 한번 보면 좋습니다. 용서와 며느리 바위는 원래 수능특강에 주몽신화와 같이 실린 작품인데요. 전설의 대표적입니다. 우리 주몽신화, 용서와 며느리 바위 이런 작품만 이해해도 설화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자, 국어 공부는 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합니다. 본문 중심의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글은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수록된 주몽신화입니다.
고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는 천상과 지상의 신성한 존재들과 관련 있는 이야기다. 천상, 어,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왔죠. 하느님의 아들과 그다음 지상은 뭡니까? 그 유화부인이죠. 유화부인의 결합으로 주몽이 태어났습니다. 한반도와 그 북쪽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우리 동해도 있고 뭐 옛날에 부여 있지 않습니까? 부여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반구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천송하강 모티프와 하늘의 후손이 내려온 모티프죠. 자, 당군 신화도 그렇습니다. 남방계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난생 모티프가 결합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주몽의 삶은 신이한 탄생, 출중한 능력, 어린 시절 고난과 그것의 극복을 통한 위협 성취라는 전형적인 일대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홍길동전과 같이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품 결과를 보겠습니다. 부여의 왕인 헤브루가 산천의 제사를 지낸 뒤 금색의 개구리 모양을 한 아들을 얻어서 금하라 이름 짓고 태자로 삼았습니다. 헤브루의 아들이 금하죠. 자, 후에 헤브루는 제상 아람부를 통해서 하늘의 명을 듣고 도읍을 옮기고 그가 죽자 금하가 왕위를 잇습니다. 자, 헤브루의 후손으로 헤브루의 다음 왕이 금하가 되는 거죠. 한편 천재의 아들 헤모스와 하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죠. 헤모스와 하백의 딸 유하. 헤모스는 그렇게 천상적 존재고 하백의 딸 유하는 땅 위에 있으니까 지상적 존재죠. 이 존재가 정을 통하고 집에서 또 깨어난 유하는 우발수에서 금하에게 발견됩니다. 자, 금하가 유하를 별궁에 가두자 유하는 햇빛에 감응하여 알을 낳고 햇빛으로부터 이제 알을 낳았다죠. 자, 물론 뭡니까 원래 이 정을 통한 사람은 헤모스죠. 이 알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금하의 아들들이 주몽을 시기하여 죽으려 하자 주몽은 벗 세 사람과 함께 부여를 탈출합니다. 이후 졸본에 이른 주몽은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자, 이웃에 있던 말가를 굴봉시킨 주몽은 비류국 왕인 송량의 항복 요구에 맞서 활 속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구려를 건국하겠죠. 자, 한눈의 핵심 파악입니다. 자,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천재가 나옵니다. 천재는 천상적 존재로 헤모스의 아버지, 그러면 주몽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헤모스는 북부의 시조로 천재의 아들로 하백의 딸 유하와 사통하여 고구려 시조 주몽을 낳습니다. 자, 유하는 하백의 딸로 헤모스와 사이에서 주몽을 낳고 위기에 탈출하게 도와줍니다. 뭐 해를 섬기는 어떤 부족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아들이 바로 헤모스죠. 이런 부족이 있었고 또 하백 또 강을 섬기는 부족이 있는데 그 딸이 유하였겠죠. 그래서 헤모스와 유하가 결혼해서 주몽을 낳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왕으로 천상적 존재 헤모스와 지상적 존재 유하의 결합으로 태어난 신령스러운 인물입니다. 자, 헤브론은 헤모스를 피하여 가습원이라는 곳에 나라를 열고 임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하는 헤브루에게 발견되어 태자가 되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나중에 주몽이 태어나기 전에 알을 또 뭡니까 버렸지만 해치지 못하죠. 또 송량이 있는데요. 비류공 왕으로 주몽과 대결해서 패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주몽 신화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입니다. 자, 영웅의 일대기, 우리 영웅 소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아래와 같습니다. 복연 혈통, 천재의 아들인 헤모스와 하백의 딸인 유아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났잖아요. 혈통이 보통이 아니죠. 신이한 출생,
뭐 보통 사람과 달리 아래에서 태어났고요. 기아 그쵸. 기아는 아이를 버린다는 것이죠. 금왕이 알을 버렸으나 동물들이 피하고 보호했죠. 그래서 구출되어 있고요. 탁월한 능력, 외모도 탁월하고 타는 말입니다. 말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자, 시련과 이기 왕자 대소와 금왕의 아들들이죠. 왕자 대소와 신하들이 죽이려 했고 건너려는 강에는 또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극복했죠. 조력자의 도움. 자, 오이, 미리, 협보 등 세 사람과 세 사람을 만났고요. 별 성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몽이 도망가려 했잖아요. 왕자 대소 신하들이 죽이려 했기는 도망가는데 강 앞에 섰는데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다는 거죠. 어별 성교. 그래서 함께 건너가서 탈출을 했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죠. 그 다음 위협을 성취합니다. 고구려 건을 건국하고 왕이 되고 비류국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구조는 영웅 소설에 전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자, 주몽의 신화적 상징성입니다. 천신과 지신의 결합입니다. 앞에서도 얼핏 이야기했는데요. 천상적 존재인 천재의 아들 헤모스와 지상적 존재인 하백의 딸 유하에서 태어난 주몽이 친적인 존재이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신과 지신의 결합은요. 만생 모티프다. 태양을 닮은 알에서 신성성과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것으로 건국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이고 단군신화, 주몽신화 인물의 특성인데요. 1대는 단군신화에는 환인이죠. 주몽신화에는 천재입니다. 특성은 뭡니까? 환인의 천재나 전부 천상적 존재죠. 2대는 환웅 플러스 웅녀, 그 다음에 해모수와 유화죠. 이건 뭡니까? 천상인물과 지상인물의 결합이죠. 3대는 단군신화에는 단군이고 주몽신화에는 주몽이고요. 이거는 해석하면은 천손의 후손이 나라를 건국했다. 하늘과 땅의 결합한 천손의 후손이 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죠. 설화의 구분과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화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신화가 있는데요. 초자연적, 신적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성성을 가지게 됩니다. 전설은 증거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진실성, 사실성이 갖게 되겠죠. 신화와 전설은 많이 출제가 되지만 민담은 그냥 우리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있죠. 호랑이 담배 폈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이건 흥미성입니다. 저도 신화와 전설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 민담은 뭐 어디 설명하기는 좀 그렇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고구려는 졸본부여다. 고구려가 이제 졸본부여인데 이게 나중에 고구려가 되었죠.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는데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고려본기에 쓰여 있는 내용을 지금 삼국사에 적고 있죠. 지조 동명왕의 성은 고시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일단 주몽을 소개하고 있죠. 뭐 동명성은 고시다. 그래서 이름이 주몽이잖아요. 이에 앞서 부여의 왕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의 제사를 지내 후사를 구하였다. 자, 헤브루는 부여의 왕이죠. 이거는 주몽신화잖아요. 주몽신화인데 부여 건국신화가 여기 개입되어 있죠. 갑자기 왜 이러셨을까요? 이거를 통해서 주몽의 영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왕이 주몽을 해치려 했지만 해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가 탄 말이 곤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대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헤브루죠. 여기 이 주몽신화에는 구체적 지명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체적 인물도 나타나고요. 신빙성 사실감을 줍니다.
큰 돌을, 말이 갑자기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요 의인법이죠. 신의성, 신화적 요소죠. 이걸 우리 뭐 비현실적이고 또 전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여러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금색 개구리 모양이었다. 자, 금색 개구리가 바로 금화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금은 세금, 금이죠. 와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이 금화가 바로 헤브루 다음에 왕이 되죠. 왕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고 하였다.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자, 헤브루 다음 부여 왕이 금화죠. 그 헤브루와 그 금화를 통해 이어진 이 부여가 그 고구려를 세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부여왕 헤브루의 뒤를 이을 태자가 된 금화입니다. 후에 그 재상 아란불이, 자, 재상 이름입니다. 다음 부처님이 아니고요.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 말하기를, 자,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늘은 바로 천재지 않습니까? 천재. 자, 이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조몽의 탄생은 천재의 결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고구려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구체적 인물 아람부의 말로 신빙성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을 피하라. 그래, 부여를 보고, 이미 있는 부여를 보고, 너 여기서 떠나라. 이래 얘기한 거죠. 자, 내 자손은 바로 그 천재의 후손인 헤모스가 됩니다. 북부여의 시조가 됩니다.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헤모스가 부여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긴다는 그런 뜻이겠죠.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섭원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으니 도읍할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가섭원은 동부의 도읍지고요. 구체적 지명으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오곡이라고 하면 5가지 중요한 곡식이잖아요. 요즘은 뭐 먹을 것이 많지만 옛날에는 이 오곡이 전부 다죠. 거의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이것이 가서버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나라를 세울 만한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건하여 이 왕은 헤브론입니다. 그것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였습니다. 벳도베는 천재의 아들 헤모스라 칭함에 와서 도읍하였다. 그래 헤브론가 떠나고 난 그 자리죠. 원래 부여의 수도가 있던 자리에는 주몽의 아버지 헤브루가 헤모스가 도읍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천상적 존재가 지상에 내려온 천손 강림이죠. 하늘의 후손이 내려왔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몽 혈통의 고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모스의 천도와 동부여입니다. 헤브루 가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자, 이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하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발수는 물이 있죠. 물과 관련이 있고요. 여자는 주몽의 어머니 유하 부인이고요. 하백은 또 물과 관련이 있죠. 주몽의 외할아버지죠. 자, 우발수도 물 있고 하백도 물이 있으니까 여기 물과 관련된 존재니까 하백은 지상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헤모스로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으로 가서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금화와 유화의 결합입니다. 그죠? 이거 못하네요. 금화가 아니고 어, 헤모스와 유화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신과 하늘의 신의 결합입니다.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고요. 이것을 통해 주몽의 고귀한 혈통을 보여줍니다. 천송 강림 신화이고요. 이거는 또 단군 신화도 똑같습니다. 단군도 한인의 아들 한웅이 내려와서 봄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잖아요.
자, 왕이 낸 금화가 유화를 만났습니다. 자,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배 정도 되었다. 햇빛은 하늘과 관련 있죠. 태양을 상징하는 아래에서 태어난 난생소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주몽 탄생의 신성성이 드러납니다.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이거는 귀하죠. 알을 버려, 길 가운데 버려, 들판에 버렸다. 버렸고요. 모두 먹지 않고 피하였고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이건 뭡니까? 아이를 버리는 기아 모티프고요. 주몽의 신성성을 부각하는 장치입니다. 모두 다 주몽을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천우신조, 하늘이 도우고 신이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는 유화 부인이죠.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사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자, 난생 모티브입니다. 이거는 알을 깨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오타가 들어있다, 그죠?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건국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호를 다웠다. 나이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뭐 골격은 체계가 아닙니까? 의표는 태도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이가 아니죠. 주몽의 비범함과 탁월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영웅설의 특징이죠. 영웅소설도 인물이 이렇습니다. 그죠? 보통 사람 아닙니다.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자, 주몽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활을 잘 쏘기 때문이죠. 아래에서 태어난 주몽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라고 했다. 그 주몽을 죽여라 이 말이죠. 대소는 주몽을 위기에 빠뜨리는 적대자이고요.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이면서 건국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주몽에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왕자들입니다.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줄여 야이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이건 뭡니까? 좋은 말을 얻기 위한 주몽의 지혜죠. 이게 영성이다, 그죠? 비범함이고요.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모의는 나쁜 일을 의논하는 거고요. 이거 주몽의 시련입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주몽의 어머니는 유화 부인이죠. 땅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로 간들 안 되겠느냐. 이건 뭡니까? 주몽이 비범함을 알죠? 그래서 지체하며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 뜻을 이루는 것은 건국이죠. 도피를 권하는 유하고요. 그게 낫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말을 기른 주몽과 유하의 탈출 권유입니다. 주몽이 이에 오이, 마리, 협보 등 친구들이죠. 세 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음사수, 옛날에 뭐 강물이 많네요. 음사수를 건너려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자, 주몽의 건국을 도운 인물들이 오이, 마리, 협보입니다. 그죠? 조력자이고요. 음사수는 구체적 지명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근데 건너려 했는데 다리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적이 쳐들어오고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죠. 주몽의 시련입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화백의 손자이다. 하느님의 하느님의 후손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화백의 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상적 존재, 천재죠. 이상적 존재 하백입니다. 그죠? 나는 보통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혈통을 이어받은 고귀한 존재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했다. 이랬더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도 조력자죠. 요게 이제 뭡니까? 어는 물고기죠. 별은 사람이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요 어별 선교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이것도 신화적 요소죠. 자, 천우 신조가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탈출한 주몽입니다. 주몽이 가다가 모든 곡에 이르러 세 명을 만났다. 모든 곡은 구체적 지명, 사실감 드러납니다. 그죠?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 옷을 입었고 또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고 마이, 나비가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다. 자, 평민의 옷을 삼배 옷이라 하고요. 승려의 옷을 기운 옷이라 했습니다. 수초로 엮은 옷은 마름의 옷인데요. 자, 마름은 뭐 지조와 소작인의 중간계층으로 동백꽃의 점순이가 바로 이런 존재죠.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담배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제 이름은 제사입니다 라고 했고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은 무골입니다 했고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은 묵거입니다 라고 했다. 성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성이 잘 없었겠죠. 성이 없어서 이제 아마 주몽이 이들에게 성을 주겠죠. 주몽은 제사에게는 극시를, 무골에게는 중실시를, 묵고에게는 소실시를 성으로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성실을 하사했다는 것은 주몽이 상위에 윗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래서 주몽이 이런 것을 선물할 정도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깃털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세 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허리적 표현이죠. 지지 세력에 대한 정당성 주장입니다. 주몽은 3인의 제사가 도와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졸본천은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세 명의 조력자를 만나 졸본천에 이른 주몽입니다.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 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토양이 좋으니까 곡식을 농사짓기 좋죠. 사람 살기 좋고 자연 지세가 험하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좋은 환경입니다. 사실 이게 또 어떤 제한점이 되어서 그 고구려는 또 또 수도를 또 평양으로 옮겼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땅이 필요해서 만주벌판을 또 지배하게 되겠다. 그죠?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뭐 겸손하네요.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를 성시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로 한 효원제 건소 3년, 이건 뭐 연호 이런 거죠. 신라 시조 햇것의 21년 갑신년이었다. 구체적 시간이 나오네요. 고구려 건국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듣고 따르는 자가 많았다. 주몽의 부하가 되는 자가 많았죠. 그 땅이 말갈불락에 있다기에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 쪽을 물리쳤죠.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말갈을 물리쳤고요. 주몽의 고구려 건국입니다.
왕이 비류스 가운데로 채소의 피 내려오는 것을 보고 비류스 옛날에는 아마 이 물이 상당히 중요했겠죠. 요즘처럼 수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물이 있는 곳에 큰 나라를 세우는 모양입니다. 사냥을 하며 찾아가서 비류국에 도착했는데 비류국은 고구려 건국전에 절반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한판 붙어야 되겠죠. 그 나라 왕 송량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송량은 고구려에 투항한 비류국 왕으로 고구려 주요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과인이 이건 송량을 말하는 겁니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과인은 임금이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고요. 군자 여기서 송량이죠. 군자는 주몽입니다. 주몽 너 보기 괜찮네. 너하고 친구하자 이런 뜻이겠죠. 주몽이 보통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송량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자 왕이 답하기를 이건 주몽이죠.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서서 도읍하였다. 나는 하늘의 후손이다. 자신이 천상적 존재임을 밝히는데 송량은 이 말에 바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했고요. 송량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니 내한테 항복해 이 말이죠. 자, 바로 인정하지 않고 주몽의 항복을 권하는 송량입니다. 이게 주몽의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왕은 주몽이죠. 주몽은 화를 잘 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화를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량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주몽이 송량을 이겼다는 거죠. 자, 비룡의 대결에서 승리한 주몽.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점점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화입니다. 건국신화입니다. 그죠? 설화인데 나라를 세운 신화죠. 건국신화고요. 동명왕신화라고도 하죠. 신화적이고 서사적은 줄거리가 있잖아요.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웅적이고 신의적이다. 비현실적이죠. 신성성이 있다. 또 전기적이다. 이때 전기적은 비현실성이 있는 걸 말합니다. 한 개인의 전기가 아니고 일대기가 아니고요. 주제는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 특징입니다. 영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으로 후대 영웅소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영의 일대기는 앞에서 정리했는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하고요. 홍길동전도 영의 일대기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송강림, 난생 등의 신화적 화소가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천송강림, 난생, 신화소는 초자연적인 일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합하여 주인공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천손 하강영 화소로 천재, 해모수, 주몽의 3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단군신화도 똑같죠? 부여 건국신화의 삽입으로 부여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몽의 영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적 존재가 지상적 차원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죠. 하늘의 후손들이 나왔으니까요. 구체적 인명과 지명으로 사실성, 진실성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구체적 발화로 현장감 있게 전달합니다. 이거 아람불입니까? 아람불 등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적대적 존재와 갈등으로 시련을 만나게 되고 조력자, 3명의 친구가 있었고 또 물고기와 자라가 있었죠. 도움으로 극복합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